북한이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북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개발을 언급하며 국가 안전을 엄중 침해하고 있고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해서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건조하는 핵 잠수함이 전쟁 억제력에 중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핵으로 안전을 보장할 결심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측 실무단이 내년 초에 방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 측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협상을 위해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고 돌아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중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 간에 별도 협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은 타국으로의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다른 안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실무단도 내년 초 방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여러 계기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선 차기 잠수함 도입 수주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에선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위 실장은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이른바 동맹파대 자주파 갈등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각 부처의 의견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조율하는 거라며 논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정부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어제 도심 곳곳엔 성탄절을 앞두고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는 희망으로 채워지길 소망했는데요. 성탄 전야 시민들의 표정을 배민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가득한 명동성당.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명동성당은 좀 예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많이 나고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만큼 다가올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올 한 해 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던 한 해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평안하고 좀 모두가 좀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는 촛불 하나 정성스레 놓으며 온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읍니다. 크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가족 입장에서는 항상 건강이죠.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하니 더욱 소중한 순간입니다. 시민들은 성당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성탄 전야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상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깃들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도심 곳곳도 성탄절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 고3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좀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새해를 이렇게 기다릴 날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다가올 새해에는 행복하고 따뜻하길 시민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YTN 배민혁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선 오늘 정오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청한다는 성탄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개신교계도 오늘 전국 각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유럽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선 아름다운 조명 축제가 펼쳐지고 있고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물 위를 가르는 대회도 열렸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 도심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듯 날개를 활짝 편 천사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런던에서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가장 유명한 이곳 리젠트 거리는 올해도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마켓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선물도 챙기고 공연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We're going out for a Christmas meal. We're just walking around the Christmas markets. We're going to go to Leicester Square as well and just kind of enjoy the Christmas vibes. 낭만적인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썰매 대신 곤돌라를 탄 산타 수백 명이 노를 저어 대운하를 지나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산타 복장으로 하는 재미난 대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축구 경기장에는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퍼졌고 파리에서는 축제 분위기 속에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On se rend compte qu'il y a de plus en plus de personnes qui sont touchées par une précarité qui est plus visible pendant la période des fêtes, puisque Noël c'est une période qui est révélatrice des inégalités.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으로 2년 만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성탄절을 기념하며 평화가 지속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어제는 예년보다 온화했지만 오늘부터는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엔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급락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북부에는 눈을, 전국에 겨울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어제는 비교적 온화한 성탄절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았지만 오늘부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를 밑도는 강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한 북서풍과 함께 내려오면서 25일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내려가고 강한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이. 성탄절인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차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히려 낮이 더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15cm,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눈은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체감 영하 9도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동이 무척 크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통일교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서 다녀간 적 있는지, 어떤 거 가져갔는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불가리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계 실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다만 통일교에서는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불가리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며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시계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로비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접견 조사를 벌였는데 한 총재 측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불발됐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을 상대로 추가 접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소시효 논란이 있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더욱 서두를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대거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 UPF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다수의 통일교 행사 영상과 사진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통일교 측이 정리한 국회의원 후원 명단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최소 10명이 넘는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올해 안에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과 전망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교 의혹 경찰 전담수사팀의 조사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을 진술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돌연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한학자 총재도 혐의를 부인하긴 마찬가지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통일교 돈줄을 관리하던 자금 관리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정치 헌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좀 바꿔있는 중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깰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경찰은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등 3명 전현직 의원 수사에 가장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TM 참어머니 특별보고 수천 쪽을 분석 중인데 의혹 정치인들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 소환 조사 당시 문건을 보여주며 정치인들의 천정궁 실제 방문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동선 확인과 함께 실제 금품이 오간 정황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특검 수사 땐 통일교에서 김건희 씨 그라프 목걸이를 샀던 영수증과 기한서,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 사진 등이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경찰 역시 로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회계 문서를 찾는 동시에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불가리 시계의 실물도 추적 중입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소환조사 계획도 있으신가요? 통일교가 각종 행사를 열면서 여야 정치인을 동원하고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통일교 천주평화연합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냈고 이 자금은 과거 1천억 원 이상, 막대한 예상을 집행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송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재수 의원 관련 공소시효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수사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국회에 담을 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 말했을 거라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서슴없이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부전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가에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A4 용지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2,200 그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식.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된 채로 비상계엄과 얽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기한을 하루 남기고 추가 구속됐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기한이 연장됐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작전을 기획하고 추진한 윤 전 대통령도 다음 달 18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이미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해 최종 판단은 해를 넘기고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1억 3,72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은순, 김진우 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건희 씨 일가 회사에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고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은순, 김진우 씨는 이 과정에서 특혜 로비를 위해 지역 신문기자 A씨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한 뒤 사용하게 한 혐의로 A씨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두 사람으로부터 2억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습니다.
특검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아 고발된 사건에 대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검에 계류된 상태였는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제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법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나 조작, 공익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언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언론단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하거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공동 성명에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엔 가족들 공항 의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보좌진과의 갈등 속에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과 대한항공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주가 베트남을 간다며 항공권 사진과 함께 일반 탑승객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놨다고 알립니다.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으로 향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항공사 측은 전담 창구와 고급 라운지 이용법을 공유하며 만약 직원이 제지하면 그룹장을 언급하라고 전합니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즉각 SNS에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침 회의 직후에도 따로 카메라 앞에 서서 당시 비서관이 선의로 항공사 측과 소통한 것 같다고 여유롭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호텔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의혹까지 연일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 김 원내대표는 관계가 틀어진 과거 보좌 직원이 이제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3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일침을 날렸고 당도 부적절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게 맞지 않았냐 하는. 이른바 친명 커뮤니티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날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명과 사과로 논란을 넘어서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과 피감기관의 뒷이야기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시민단체가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내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쿠팡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0%가 넘게 발생하는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최악의 정보 유출에도 미국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은커녕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쿠팡 사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난달 20일 공개된 유출 규모는 4천여 명. 하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유출된 계정 수가 무려 3,370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가 정보 긴급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지못한 듯 사과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잇따라 현안 질의를 열었고 창업주 김범석 의장, 미국령 범킴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해외에 현재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 나흘 만에 국회에서 지적된 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고친 2차 사과문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조차 공유할 때 쿠팡 광고 미리 보기가 노출되도록 설정된 사실에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흘 뒤 박대준 대표는 전격 사임합니다. 김범석의 복심으로 불리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임시대표로 선임됐고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직전인 지난 16일 부랴부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건 보고서를 올립니다.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would not violate U.S. privacy law. However, there are other issues that we inform the SEC of, and so here where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U.S.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급하게 미국에 보고서를 낸 쿠팡은 정작 우리 국회에는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증인만 앞세웠습니다. 브렛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후 김범석 의장의 노동자 사고 증거 삭제 의혹과 강남 비밀 대관 사무실 논란까지
쿠팡 사태 여파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는 3,3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불안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디로 샜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스팸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책임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이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국회가 다음 주 또다시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범석 의장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식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근로감독관 A씨 등 거론된 인사들을 포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쿠팡 내부 문건을 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10월 30일 담당 근로감독관 A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정기 안전보건 교육 누락과 관련해 최종 지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건에는 이에 더해 같은 해 11월 9일 A씨의 근로감독 확인서 작성본을 사전 열람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야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석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국회가 책임 추궁에 나선 것과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인사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까지 촉구했는데 쿠팡의 전방위 로비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SNS로 한국 국회의 쿠팡 압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더 큰 규제 장벽을 마련하려는 발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해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술 기업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려면 강력하고 일관된 미국의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브라이언은 퇴임 뒤에도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그러나 이번 논란의 시작이었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쿠팡의 책임은 외면한 채 국회의 적법한 역할 수행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because of the level of sensitivity that it had. 쿠팡 모기업 쿠팡 INC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에 14억 8천만 원을 기부했고 지난 5년간 미국에서 150억 원을 로비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워싱턴 DC 중심지에 대관 사무실을 열고 미국 정부와 의회 출신 인사 채용에도 나섰습니다. 쿠팡의 고액 기부와 로비 활동이 트럼프 측근의 직접적인 반응을 끌어낸 동력으로 해석되는데 자칫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았던 환율도 일단 진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외환 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과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인책에 30원 넘게 떨어졌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시작부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흘 연속 1,48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연고점을 향해 치솟으며 1,500원 턱밑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외환당국의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와 서학개미 대책이 나왔습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2주에 걸친 회의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꼭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484원으로 개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30원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환율은 한때 1,449.8원까지 빠지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립니다. 연말 달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이라는 시각과 내년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며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뭐냐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환율 급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하향 안정된 수준의 이 환율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합니다. 나흘째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듯했던 코스피는 장 후반 상승세가 꺾이면서 0.2% 내린 4,108로 마감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범죄자 고 앱스타인 수사 관련 자료가 100만 건 이상 추가됐다며 공개에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욕 남부검찰청과 연방수사국이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 100만 건 이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를 넘겨받아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 관련 법률과 사법부 명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서해안은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대설이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8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곳곳에 빙판이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절정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0.8도, 안동이 영하 1.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2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탄절 아침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